저는 실비밖에 없어요. 진짜. 최소한으로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뭐 매달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돈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솔직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진료 보고 실비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서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제가 진료 보다 보면 서류를 써주는 일이 진짜 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실비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실비도 없어서 수술하고 나서 돈을 내야 되니까 그 형제 자매가 돈을 각각 모아서 병원비를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있고. 근데 또 주위에서 보면 실비만 막 2, 30만 원 한 달에 내고 그 정도로 많이 내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이 물론 막연한 미래를 보호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드는 거는 현재를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사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보험을 어느 정도 들어야지만 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보험 가입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잘 지켜도 평타 이상 간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최소한으로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뭐 매달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거, 가능성이 많은 걸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안 걸리는 암을 걸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복가입. 이게 중복으로 여러 개를 든다고 여러 번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분배에 따라서 또 돈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3가지만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가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 종류는 보통 뭐 실비, 질병, 그다음 상해, 사망했을 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실비밖에 없어요. 실비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간 데서 퍼센테이지 얼마 빼고 돌려받는 게 있는데, 간혹 여기서도 상해 질병을 나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고, 질병은 말 그대로 내가 좀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약간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들어놓으면 진단비나 치료비가 나오는 수가 있는 이제 보험이고, 상해는 사실 다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꼭 상해 보험만 들 필요는 생각보다 없는데, 자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은 좀 그게 있고, 사망했을 때는 한 명이 벌이를 해서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나 이런 거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실손입니다. 실비. 왜냐면 병원 갈 때마다 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낸 보험금에서 몇 프로 떼고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질병, 암이나 이런 어떤 큰 병들은 진단을 받았을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활비나 이런 걸로 조금 들어놓는 게 좀 괜찮고, 상해는 사실은 좀 크게 권하지는 않는데 환자분들 와서 꼭 상해 코드만 해달라, 질병은 안 하고 상해만 들어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오케이인데, 상해만 하는 거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고, 사망은 사실은 이제 뒤의 이야기라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내가 죽은데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사실 20, 30대 젊은 사람분들은 웬만하면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실비 안 하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넓게 보장되는 범위로 보험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이제 보험을 혜택을 받는 게 3대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암, 뭐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게 있는데, 암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해감, 뭐 일반암, 소액유사암, 특정암, 그리고 뇌도 뇌혈관 질환, 뇌종양, 뭐 여러 가지 있고, 심장도 심혈성 뭐 혈관 질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대표적인 것만 중점적으로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약간 가정이 조금 경제가 힘들다 하면 이 진단비 자체를 좀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나 수술비는 웬만하면 보통 실비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은 가장 가능성 많은, 우리가 흔히 한국인의 5대암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여성분들의 남성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뭐 보통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이런 뭐 자궁암 같은 것들로 잘 걸리는 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보통 일반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 고액암이나 특정암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잘 안 걸려요. 그리고 걸리면 치료 자체도 좀 어렵고, 근데 이런 게 딱 어디에 표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마다 넣어두는 분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가족력 중에서 뭐 백혈병이나 아니면 뇌암, 뼈에 생기는 암 같은 게 있다면 내가 찾아보고 그런 것 좀 커버할 수 있게 하나 정도 드는 게 좋고, 이제 소액 유상암은 뭐라면 이것 때문에 다들 소송을 엄청 거는 거거든요. 암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막 상피, 뭐 경계성 종양, 이거는 어디에서는 암이라고 어디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특약이 없으면 이게 암 진단비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실비만 정도 해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드는 걸 권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심장에서도 보면 심혈관 질환, 그다음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하지만 이 심혈관 질환 안에 허혈성, 급성신경, 막히는 거냐, 피가 나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을 할 필요는 없고, 심혈관 질환 이거 하나 정도만 진단비를 들어놓는 것도 괜찮고요. 뇌도 똑같아요. 뇌혈관 질환 아래 뭐 뇌졸중, 뇌출혈, 막히냐, 이제 피가 나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 안에서도 뇌졸중과 뇌출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를 중복해서 들 필요 없고, 딱 필요한 거 큰 카테고리를 진단비를 크게 해서 들어놓는 게 훨씬 조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실제 보험 심사 평가를 하시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조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자,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심사평가사 박나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솔직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투명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실제로 저도 의사지만 보험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혹시 뭐 추가로 든다고 하면 뭐 암, 심장 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정도만 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또 설계사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진단비만으로는 부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암은 완치를 보통 우리가 5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비급여 통원 치료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진단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는 생활비까지 고려해서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반면에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아닌 암도 있지만 1, 2년 안에 대부분의 치료가 좀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완치가 되는 분들은. 그래서 치료 중에서도 5년이란 기간 안에서도 경제활동이 병행이 가능한 분도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예전에 어르신들 분들은 사실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인식이 없어요. 말기까지 간 다음에 가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요새는 건강에 워낙 이제 관심도 많고 국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챙겨도 질병의 위험에서 노출을 사실은 훨씬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운이 나쁘고 안 좋은 암이라면 진단비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굳이 보험을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설계사님 입장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장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진단비로 2천만 원 정도를 받긴 했지만 몇 년 동안 치료비랑 수술비 그리고 4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병은 갑자기 오는 거라서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모아둔 자금으로 치료해야 하고 더 안 좋은 예후로는 빚까지 생기게 되는 상황도 분명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지 않았던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원장님 말씀처럼 젊고 또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시고 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단비 중심만의 설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실 수도 있고요. 다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시거나 또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보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미래가 다 준비되고 노후가 준비가 돼 있겠어요. 저도 하루하루 준비를 하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병력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단비 자체가 보험 비용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네, 완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젊으신 분들은 진단비 보장을 넉넉하게 넣으셔도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으세요. 근데 대신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진단비 하나만 준비하셔도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설계할까? 환자분들한테도 내 가족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설명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거 진짜 약간 살짝 영업 비밀이긴 한데 높은 진단비 대신 치료비나 수술비 보장으로 치료비를 넓게 설계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들어보시면은 이것저것 치료 항목 다 넣게 되면 보험료 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넓은 범위로 필요한 치료 항목만 선별해서 넣게 되면 높은 진단비보다 월 보험료 저렴하게 치료비로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짝 이런 영업 비밀까지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한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보험심사평가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생각보다 실비도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지만 저 또한 실비는 꼭 필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내 건강을 지켜주는 약간 보험의 뼈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보장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비가 없으시면 실비부터 꼭 먼저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 민간보험으로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이 저도 실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귀한 이야기, 영업 비밀까지 보태서 이야기해준 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연락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진짜 진정성 어린 보험에 대한 설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중복되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뇌혈관 질환엔 뇌졸중은 뇌출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질병, 수술비, 중대한 질병 수술비,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진단비.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약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해놓은 특약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체크를 해서 너무 필요 없는 중복 특약 같은 거는 없애는 게 굉장히 좋고, 그래도 확률적으로 안 걸릴 거에 대한 특약은 좀 없애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입원하면 이제 하루당 돈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실비를 들어놓으면 입원비랑 이런 게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거 입원해서 며칠이나 이게 있을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좀 찾아봐야 되지만 며칠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또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거는 보통 입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응급실 내원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응급실 살면서 몇 번이나 가보겠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응급실 자체도 병원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손이 커버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특약도 안 들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80% 이상 후유장에 나오면 돈이 엄청 나온다는데 사실 후유장의 80%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실은 이거의 가능성도 굉장히 없기 때문에 굳이 낮은 확률의 특약은 드실 필요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따지면 암 진단비를 이제 여러 회사들한테 들어서 좀 2배, 3배 많이 받고 싶어서 중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보험 중에서 알아보면 2개, 3개 들어도 돈이 2배, 3배 똑같이 안 나오고 분할로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굳이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 정도 크게 진단비를 들어놓는 게 훨씬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험은 막연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모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될 건 보험으로 돈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불필요한 거 없애고 내 생활에 맞는 것들만 콕콕 골라서 걸어 놓으면 경제적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